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상승 종목 개수 오늘 그래도 넉넉합니다. 1,400개 이상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섹터로 봤을 때는 빠르게 계속된 섹터별 순환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소외된 쪽의 수급 이동의 효과를 누리면서 올라서는 모습 확인됩니다. 그 밖에는 전선, 전력기기 쪽 여전히 강한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짚어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임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머니맵 통해서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2% 이상의 상승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 그래도 회복됩니다. 어제 장 후반에 2차 전지 쪽이 낙폭을 좀 축소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힌트를 이미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밤사이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슈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상승에 또 리튬의 강세에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 2%,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강세 흐름 보이고요. 자동차 쪽이 저 PBR의 반등과 맞물려서 실적 시즌 앞둔 기대감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 어제 나란히 3% 올라가더니 오늘은 각각 1% 내외 상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섹터별 시세 체크해 봤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유가를 굉장히 중요한 키로 두고 전략을 짜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일 총선이 있고 네. 또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CPI 발표 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긴장 상황 네. 이게 이제 주요한 이슈인데요. 저는 이 중에 일단은 이란 쪽이 제일 좀 예의주시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다시 80불대 중후반으로 올라와 있고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면은 제 생각에 90불을 단숨에 훌쩍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90불 넘어서 100불을 가는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간신히 둔화돼 왔던 인플레가 네. 다시 고개를 들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라서 사실 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원유 순수입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폭격을 하면서 7명이 죽었죠. 그래서 네. 그중에는 이란의 상당히 고위층 간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란이 보복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그 보복을 그럼 언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언제 할 것이냐가 좀 관심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라마단 기간이에요. 근데 라마단에 뭐 27일째인가요? 뭐 권능의 밤이라는 게 네. 27일째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10일. 그러니까 10일, 11일 전후인데 마침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그래서 이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중후반이 사실 글로벌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약간 불확실성이 좀 껴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여져서 일단 이런 이슈를 좀 확인을 하시고 어떤 좀 적극적인 대응은 그때 가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제일 관심 많으신 게 여러 정책이 있지만 금투세에 제일 네. 관심 많으시죠.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투세에 있어서 그 양당에 있어서 입장이 조금 다른데 이게 또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이 방향이 또 결정이 또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이번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조금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오늘 좀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으로 쟁여놔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오늘도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고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는 게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한 조금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찌 보면 소외된 쪽에서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 자금이 돌고 있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시장이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 주신 시장관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잠금해제 첫 번째는 삼성전기, 시대의 주식 맞습니다. 삼성전기는 참 할 말 많은 종목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뭐 MLCC, 모듈, 기판 뭐 좋다는 거 다 하는데 주가가 그렇게 못 가다가 유리기판이 뜨거운 핫테마가 돼주면서 삼성전기, SKC 이런 종목들도 들어 올려줬는데 하나씩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중국 회복. 그동안 못 갔던 게 중국의 이제 엣지 디바이스들 수요가 줄어들어서 MLCC 쪽이 부진했다 뭐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네. 사실 삼성전기는 제가 이 잠금해제 첫 방송을 1월 23일 날 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갖고 왔던 종목이 삼성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빠졌어요. 13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16만 원 근처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빠졌던 이유는 결국 중국의 회복이 좀 더뎠던 게 제일 큰 이유 아니었나 네. 싶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제조 PMI가 다시 52로 강하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지표들 보면은 스마트폰 재고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보시면 출하와 판매의 차이인데요. 이 회색 바가 마이너스로 많이 갔다는 얘기는 판매가 출하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재고, 스마트폰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차트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는 중국향 스마트폰 부품 쪽 이제 공급 비중이 좀 꽤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기의 어떤 본업이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의 본질, 본업 부분의 회복, 특히나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량의 회복에서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사실 왜 할 말이 많냐면 좋다는 데는 다 껴있어요. 뭐 자율주행이고 전기차고 AI고 MLCC 더 많이 쓸 거야 라는 논리가 계속 있었는데 주가는 그만큼 기대치에 부응을 못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기는 사실 모든 것에 다 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제일 좋은 주식 같은데 또 다르게 보면은 또 뭐 엣지가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이제 그 센티멘트에 영향을 줬던 건 결국 중국 동향이었던 것 같고 네. 중국이 회복되는 모습이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는 상황인데 그와 이어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도 실적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이제 저희 1월 초에만 해도 1,500억대 네. 영업이익 컨센서스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1,700억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실적 추정치도 같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더해서 이 삼성전기가 AI에 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수혜주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확산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 삼성전기 보고서 타이틀만 모아놓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4월까지, 3월부터 4월까지 보면은 AI란 키워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2월까지만 해도요, 그 2월까지만 해도 AI 키워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 3월 이후로 조금 이 주식을 AI 주식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인식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MLCC는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AI 서버에서는 기존 대비 MLCC가 2배에서 3배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스마트폰에서는 용량이 또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AI PC에서는 용량이 또 50% 이상 또 크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AI의 수혜주가 확실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AI 수혜주로서 삼성전기를 달리 보자라는 거고요.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AI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분석 보고서를 더 가열차게 내고 있다라는 점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리기판의 삼성전기로서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3월 이제 초에 유리기판 이슈가 처음 좀 시장에 대중화되며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쪽에 뭐 인텔, SKC, 삼성전기 뭐 하면서 쭉쭉쭉쭉 유리기판 종목들이 확장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기 주가도 올라갔는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내용일까요? 네. 사실 유리기판 자체는 지금 양산이 제일 빨라봐야 25년, 6년.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유리기판이 기존의 PCB를 완전히 대체하는 아이템이라서 굉장히 큰 테마는 맞는데 지금 아직 양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부분을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어서. 근데 이 삼성전기가 기판을 원래 잘하는 회사죠. MLCC도 잘하지만 기판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그 AI PC용 고성능 기판을 특정 고객사에 단독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판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잘 할 수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미 1월 CES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2026년 유리기판 양산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하셨었고요. 네. 근데 그때는 또 관심을 안 받았어요. 유리기판 그때 발표는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인텔이라든지 AMD 이런 업체들이 유리기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확 이제 모아졌던 거고 그에 따라서 전기도 이제 양산업체로서 최종 양산업체로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일단 동사가 이제 그동안 FCBGA 메인 그 서버향이라든지 PC향으로 그 글로벌 빅테크들한테 공급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동사가 메인 업체로 이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모멘텀들을 다 반영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사실 주봉으로 놓고 보든 그냥 일봉으로 놓고 보든 16만 원이 약간 한계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그쪽 부근에서 또 내려오고가 반복되거든요. 네. 이번엔 좀 그거 뚫고 제대로 갈 수 있나요? 네, 아마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부분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 첫 방송에서도 목표가 21만 원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그 목표가 유지를 하고 MLCC 부분이 AI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2분기 넘어가면서 3분기, 4분기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PC나 스마트폰에서 적용성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20만 원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가격, 그러니까 그날의 가격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겠다. 21만 원의 목표라인 설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이제는 좀 이슈발, 뉴스발, 실적발을 제대로 받아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네요. 아진에스텍, 시총 1,000억 원대 핵심 로봇 기업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모션 제어 칩. 어제 경제부총리 또 로봇 관련한 발언도 좀 있었기도 해서 오늘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갖고 있었는데 시장 탓인지 크게 강하진 않고요. 그래도 아진에스텍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 봐주세요. 네.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회사는 이제 97년 설립된 꽤 오랜 업력을 가진 회사고요. 산업용 모터 제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1,000억 원대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모션 제어 칩은 이제 단어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어떤 장비에서 요새는 자동화 장비가 많잖아요. 로봇도 자동화 장비 중에 하나지만 여러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화 장비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모션 컨트롤 칩이 분명히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T 산업 전반의 제조 장비에 폭넓게 사용되는 게 모션 제어 칩이다. 그래서 이 회사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범용 모션 제어가 대부분이에요. 97%.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이 이제 1.5%. 이제 막 시작된 게 로봇 쪽이고요. 전방 산업별로는 그림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제일 크고 그보다 약간 낮은 게 이제 스마트폰 이동통신 쪽. 그 다음이 이제 2차 전지 20%. 그다음에 여러 PCB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산업의 장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주셨어요. 이 모션 제어 칩 쪽 얘기해 주시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진에스텍이 또 관련주로 구분되면서 시세를 한 번씩 내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각 산업의 설비 투자와 아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비 투자 수혜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제 전공정 투자 사이클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 회사도 그 전공정 설비 투자 수혜주입니다. 앞서 포인트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모션 제어 칩이라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온다면 이 회사도 수혜가 맞고요. 실적으로도 확인이 됐었죠.
2021년 우리나라 언택트 수요가 급증해서 이 네. 반도체 쪽이나 설비 투자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인데 그때 이 회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뭐 2배, 영업이익은 거의 7억에서 뭐 52억으로 굉장히 큰 가네요. 수준으로 7배 이렇게 증가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실적이 좀 감소했죠. 이제 투자가 종료되면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올해 실적도 본업은 어쨌든 그 제조 장비, 반도체 장비 쪽이라서 네. 이 회사 실적도 올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국면에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의 회복이 기대가 되는 국면에서 과연 밸류 평가를 어떻게 줘야 될지가 고민일 겁니다. 시총 1,000억.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앞서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로 주로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이제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뭐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고 피규어 오픈 AI와 협업한 네. 이 로봇들 보시고 다들 이제 충격 받으셨었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 이 회사는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향으로 완제품 산업용 로봇을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그 양이 대폭 늘어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작년 연간 전체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로봇 비중이 1.5%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올해는 로봇의 믹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그보다 훨씬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대구를 이제 우리나라 로봇 중심 도시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이제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 특구 이런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하고 계신데 그 수행 업체로 실증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두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의 큰 로봇 회사죠. 이 회사와 나란히 이 아진엑스텍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대구 지역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는 이 큰 회사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작은 사이즈의 기업이지만 이 회사들과 나란히 이 실증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회사 기술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로봇 테마가 최근에 약간 소강 상태였는데 결국 AI가 발전하면 로봇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림에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AI 이제 보셨듯이. 그래서 로봇 테마는 결국에는 시장에 메인 테마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잠재력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봇 주식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이제 3.4조고요.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4.8조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 매출액이 얼마냐?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3억, 두산 로보틱스는 530억을 했어요. 네. 근데 앞서 보여드렸죠. 아진엑스텍이 작년에 200억 뭐 이렇게 했고요. 21년에는 400억대 매출했었으니까 사실은 레인보우나 두산과 그렇게 큰 차이, 매출액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시총 차가 어마어마하네요. 시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네. 나는 거죠. 지금 1,000억이니까 거의 아무도 안 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인수만 안 했다 뿐이지 이 회사도 삼성전자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텐셜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목표가는 뭐 레인보우나 두산 같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다 보면은 너무나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15,000원 정도는 일단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차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거래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종목 15거래일 중에 13거래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 정도 오르고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 좀 더 상승률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말씀 주신 내용,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해주셨으니까 저희 아진에스텍 힘내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